휠체어를 본 그 순간 그는 사랑도 예의도 내려놓았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떻게 가족을 지키는 법을 배웠고 왜 결국 파혼을 선택했는지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리려 해요. 이 이야기는 누군가를 흠집내려는 고발이 아니라 제가 제 삶을 다시 세우기 위해 기록하는 과정입니다. 공감해 주신다면 끝까지 들어주세요. 엄마는 제가 초등학생이던 때 사고로 한쪽 다리에 큰 상처를 입으셨어요. 학교 앞으로 데리러 오시던 날이면 몇몇 아이들이 엄마의 걸음을 흉내내며 웃곤 했죠. 그럴 때마다 저는 더 크게 목소리를 냈습니다. 우리 엄마는 다리가 불편할 뿐이야. 나한텐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이라고. 그때 배운 건 상처를 감추면 더 깊어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엄마는 여린 마음 때문에 싫은 소리를 잘 못하셨고 저는 자연스럽게 엄마의 방패가 됐습니다. 원래 엄마의 꿈은 예쁜 동네 카페였어요. 제과제빵을 사랑하셨고 오븐 문을 여는 순간 나는 버터향으로 가득했죠. 사고 이후 엄마는 꿈을 봉인해 두셨고 저는 그 봉인을 풀고 싶었습니다. 대학을 마치고 저는 아빠에게 말했어요. 전공 대신 엄마 꿈부터 먼저 실현할래요. 아빠는 작은 회사를 운영하며 옆 상가 건물을 임대 중이셨는데 1층에 빈자리가 나자 웃으시며 열쇠를 건네셨어요. 맛으로만 승부하자. 우리 사이는 비밀로 하자. 편견 없이. 그 합의는 저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도움은 받되 실력으로 서겠다는 다짐이었으니까요. 오픈 준비는 매일이 새벽이었어요. 카운터에 메뉴판을 세우고 2층 작은 주방에 반죽기를 들여놓고 엄마의 레시피 노트를 한 장 한 장 옮겨 적었습니다. 엄마는 조심스럽게 다시 오븐을 켰고 첫판 쿠키가 굽히는 사이 저는 라떼 거품을 연습했죠. 간판불을 켠 첫날 문종이 맑게 울리며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향이 다르다. 빵이 살아있어. 칭찬은 엄마의 손을 다시 뜨겁게 달궜고 저는 계산대 뒤에서 몰래 미소를 숨겼습니다. 점심엔 근처 회사원들이 몰렸고 오후 4시쯤이면 늘 같은 남자가 들어왔어요. 회사 명찰을 숨기듯 주머니에 넣고 아이스 화이트 모카요. 하루 2번. 주문도 눈인사도 같은 리듬. 저는 단골 스탬프를 찍으며 물었죠. 달달한 거 좋아하시죠? 오늘은 쿠키 서비스로 드릴게요. 그는 진열대 빵을 통째로 사가기도 했고 유명한 집보다 풍미가 살아있어요 라며 엄지를 들어 보였죠. 그 말 한마디가 우리 주방의 피곤을 지웠습니다. 마감 늦은 밤 쓰레기 봉투를 묶다 보니 그가 다시 와서 롤티슈를 건네주었습니다. 혼자 정리 힘들죠. 저는 근처 중국집에서 간단히 야식을 샀고 우리는 그제야 이름을 소개했어요. 연락처가 오갔고 톡으로 레시피 사진과 오늘의 실패담을 나눴습니다. 내일은 크루아상층이 더 살아나게 해볼 거예요. 그럼 화이트 모카에 어울리는 쿠키도 추천해 주세요. 그런 사소한 대화들이 하루의 온도를 바꿨습니다. 연애는 그렇게 조용히 시작됐죠. 1년쯤 지나 그는 프로포즈를 했고 우리는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단 하나 걸리는 건 엄마의 컨디션이었어요. 오븐 앞은 생각보다 체력이 많이 들었고 엄마는 집에서 굽고 제가 매장으로 받는 방식으로 리듬을 바꾸었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하자. 저는 늘 그렇게 말했죠. 그리고 어느 날 엄마가 병원 검진을 마치고 매장에 쿠키를 직접 전해주겠다 하셨습니다. 저는 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 엄마가 카페 오셔. 그는 답했습니다. 회의 끝나면 바로 갈게요.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한 사람의 민낯이 휠체어 앞에서 어떻게 뒤집히는지, 다음 장면이 제 인생의 방향을 바꿔놓으리라는 것을. 엄마는 병원 검진을 마치고 작은 리본을 단 쿠키 상자를 들고 오셨다. 우리 사위 될 사람이 좋아한다며? 직접 건네고 싶네. 현관 종이 울리자 그가 헐떡이며 들어왔다. 회의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엄마는 미소로 답했다. 멀리 와줘서 고마워요. 나는 자리와 따뜻한 물컵을 챙겼다. 공기는 잠깐 포근했다. 그런데 그가 상자를 받으려던 순간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휠체어 발판 위로 내려앉은 시선이 길어졌다. 얼굴빛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나는 얼른 분위기를 띄웠다. 화이트 모카 곧 나와.
엄마가 좋아하는 쿠키도. 그는 말을 끈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아, 제가 급히 처리할 게 생각나서 오늘은 먼저 가보겠습니다. 엄마는 난처한 미소로 그래요, 일 먼저지요 라고 응대하셨다. 문이 닫히고 종이 마지막으로 울릴 때 내 속에서 작은 금이 딱 하고 갔다. 그날 저녁 그는 아무 연락이 없었다. 나는 몇 번이나 전화를 눌렀다가 끊었고 결국 평소보다 일찍 마감했다. 불 꺼진 카페 유리를 통해 내 표정이 어둡게 비쳤다. 혹시 아까 너무 긴장했나? 스스로를 달래며 그의 회사 주차장으로 갔다. 엘리베이터가 열리고 그가 나왔다. 내가 손을 흔들자 그는 굳은 얼굴로 다가왔다. 왜 여기까지 왔어? 연락이 없길래 혹시 무슨 일 있나 해서 오늘 엄마 앞에서 갑자기 가서. 그는 씁쓸하게 웃었다. 네가 숨긴 게 있더라. 숨기다니? 장애? 부모님께 뭐라 설명하라고? 나보고 평생 그 뒷일을 하라는 거야? 왜 이제야 말해? 그의 말끝은 칼날처럼 예민했다. 나는 깊게 들이마셨다. 엄마는 장애가 아니라 사고의 후유증으로 다리가 불편할 뿐이야. 그리고 그런 단어로 사람을 줄세울 생각 없다. 내가 숨긴 적도 없어. 물으면 답했고 오늘은 직접 뵙고 인사하겠다던 건 당신이었어. 그는 고개를 돌리며 낮게 중얼거렸다. 난 그런 삶 못 살아. 우리 집안에서도 절대 반대야. 결혼은 못하겠다. 한순간 귀 뒤에서 뜨거운 피가 치솟았다. 하지만 손을 들지 않았다. 나는 목소리로 선을 그었다. 좋아. 그 결정 지금 여기서 명확히 하자. 파혼. 그럼 위약금은 네가 시작한 말이야. 오늘 네가 한 말과 태도 기록으로 남길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엄마를 조건으로 부르는 순간 우리 관계는 이미 끝났어. 말을 마치고 돌아서는데 가을바람이 주차장 바닥에 낙엽을 밀었다. 서늘함이 오히려 정신을 맑게 했다. 내가 사랑한 사람은 여기가 끝이다. 자동차 문 손잡이를 잡는 손이 잠깐 떨렸지만 울음은 나오지 않았다. 대신 해야 할 일의 목록이 또렷해졌다. 엄마에게 어떻게 말할지, 아빠에게는 어느 시점에 알릴지, 카페 운영 리듬은 어떻게 바꿀지. 집으로 돌아와 샤워기를 틀고 한참을 서 있었다. 물소리가 귓속을 메웠다. 휴대전화에 메시지가 하나 떠 있었다. 미안, 내가 예민했나 봐. 짧은 사과는 공허했다. 나는 답하지 않았다. 대신 알림을 끄고 수첩을 폈다. 내일 할 일? 오픈 준비 6:30, 도우미 구인 공고 검토, 2층 주방 정리, 엄마 컨디션 체크. 맨 아래에 작은 글씨로 썼다. 사람은 말보다 태도로 안다. 다음 날 카페 문을 올리는데 아빠한테 전화가 왔다. 직원들 간식 좀 사주려는데 오늘 빵이랑 커피 넉넉히 가져와 줄 수 있니? 목소리는 늘처럼 단단하고 따뜻했다. 나는 자연스레 미소가 났다. 알겠어요. 점심 전에 들을게요. 통화를 끊자마자 이상하게 가슴이 가벼워졌다. 오늘 나는 일로 숨을 고르기로 했다. 그리고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그에게 마지막 답을 들려줄 무대가 우연히도 준비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침 준비는 평소보다 분주했다. 포스기 옆에 배달용 영수증 프린터를 미리 점검하고 머핀 진열대를 새로 닦았다. 엄마가 밤새 구워둔 스콘은 향이 깊었고 나는 상자 뚜껑 안쪽에 작은 메모를 붙였다. 힘든 날일수록 달콤함 하나. 손이 바빠지자 마음이 덜 아팠다. 오픈 직전 거울 앞에 섰을 때 울지 않은 눈동자가 낯설 정도로 맑았다. 괜찮아? 오늘은 일로 말하자. 나는 앞치마 끈을 단단히 묶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도 또 한 번 그 끈을 단단히 묶었다. 점심 전 나는 빵과 커피를 가득 채운 상자를 들고 아빠 회사로 갔다. 로비 유리문이 열릴 때 풍경이 내게로 쏟아졌다. 사람들의 발걸음, 프린터 소리, 엘리베이터가 멈출 때 나는 딩 소리. 안내 데스크에 대표님께 납품 왔습니다 라고 말하고 준비해둔 납품서와 영수증 지갑을 꺼냈다. 직원이 호명한 층수로 올라가 복도를 돌자 회의실 문틈 사이로 낯익은 얼굴이 나왔다. 그였다. 순간 그의 표정이 굳더니 내 손목을 툭 잡았다. 잠깐 나와? 여기서 이러면 곤란해. 나는 상자를 놓고 손목을 천천히 빼냈다.
여기가 곤란하다고 느낄 건 네가 아니라 나야. 하지만 오늘은 납품으로 왔어. 일 얘기만 하자. 그는 작은 웃음을 흘렸다. 여기까지 온 거 보니 아직 미련이. 아니, 미련은 어젯밤에 끝났어. 내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내게 했던 말 기억하지? 그건 의견이 아니라 모욕이야. 그가 무한한 표정으로 입술을 깨물었다. 나는 대화를 더 늘리지 않고 대표실 앞에 섰다. 문을 두드리자 비서가 고개를 들어 미소 지었다. 오셨어요? 대표님 계십니다. 나는 문을 열며 익숙한 호흡으로 말했다. 아버지, 주문하신 커피와 빵 가져왔어요. 그 한마디가 복도를 가로질러 퍼졌다. 회의실에서 나오는 시선들이 일제히 나를 향했다. 그는 굳은 채로 나와 아빠 사이를 번갈아 봤다. 아빠는 자리에서 일어나 내 손에서 상자를 받아들며 담담히 물었다. 직원들 분량까지 다 챙겼니? 네. 요청하신 목록대로 포장했어요. 결제는 여기 카드로 끊을게요. 나는 카드 단말기를 꺼내 결제를 진행했다. 영수증이 출력되는 동안 아빠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굳이 알리고 싶지 않다던 비밀을 오늘 풀겠다는 뜻이니?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더 숨길 이유가 없어졌어요. 복도에 서 있던 그가 다급히 다가왔다. 잠깐만, 대표님이 아버지라고요? 나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래, 그래서 뭐가 달라지니? 어제 네가 던진 말에 성질이 바뀌나? 그의 목젖이 위아래로 움직였다. 주변에서 조용한 속삭임이 일었다. 대표님 따님이셨대. 그럼 어제 카페에서 본 공기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나는 영수증을 비서에게 건네고 상자 하나를 더 꺼내며 말했다. 이건 회의실 간식으로 보내주세요. 달달한 게 필요할 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 다음 그의 쪽으로 단호히 돌아섰다. 어제 일 여기까지. 퇴근 후 내 카페 앞에서 기다리거나 지인을 통해 연락하는 시도는 모두 기록하고 법적 대응할 거야. 우리 가게는 손님을 모시는 공간이라서 모욕을 되풀이하는 사람은 출입을 제한할 수밖에 없어. 그는 작게 항변했다. 내가 그럴 의도는 결과를 바꾸지 못해. 특히 말의 상처는. 나는 한 박자 쉬고 덧붙였다. 그리고 네가 알지 못한 사실 하나. 엄마는 누군가의 조건이 아니야. 내 인생의 자부심이고 우리 가게의 이유야. 그 순간 아빠가 대표실 문가에서 조용히 말했다. 업무 시간이다. 회사 복도에서 사적인 다툼은 금지다. 각자 자리로. 목소리는 낮았지만 질서의 문을 닫는 힘이 있었다. 사람들은 흩어졌다. 그는 한 발짝 물러서더니 시선을 떨구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짧게 덧붙였다. 잘 지내. 우리 사이가 깔끔히 끝났다는 사실만은 서로 지키자. 그리고 카드를 정리해 가방에 넣고 비서에게 고개 숙여 인사한 뒤 복도를 걸어 나왔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숨이 길게 빠져나갔다. 어젯밤보다 마음이 훨씬 가벼웠다. 상처가 흔적으로 남더라도 오늘의 성급기가 내일의 안심이 된다는 걸 나는 배웠다. 로비로 내려오자 햇빛이 바닥에 넓게 번지고 있었다. 유리문을 밀며 나는 속으로 짧은 체크리스트를 반복했다. 카페 복귀 오후, 피크 준비 출입 제한, 고지 문구 정리, 엄마 컨디션 확인, 내 삶의 리듬을 다시 나에게로 되돌리는 일. 그것만이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똑바른 일이었다. 카페로 돌아오는 길.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은 의외로 평온했다. 심장이 여전히 빨리 뛰고 있었지만 호흡은 길었다. 문을 열자 고소한 커피향이 나를 감쌌다. 나는 바로 카운터 옆 작은 칠판을 꺼내 고객 안내 문구를 적었다. 이곳은 서로를 존중하는 공간입니다. 모욕적 언행, 위협, 허위사실 유포는 즉시 퇴점 및 기록 조치됩니다. 누군가를 지목하는 대신 우리가 지키는 기준을 또렷하게 세우고 싶었다. 결제 단말기 옆에는 투명 박스에 안내 카드를 놓았다. 안전을 위해 대화 결제 출입 로그가 보호됩니다. 내 일상을 지키는 방식이 감정이 아니라 절차가 되기를 나는 조용히 바랐다. 저녁 무렵 엄마가 들렀다. 휠체어 발판에 햇빛이 반짝였다. 엄마는 내 얼굴을 훑더니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내가 괜한 일을 만든 건 아닐까.
나는 고개를 저으며 엄마 손등을 감쌌다. 엄마는 내 이유야. 누군가의 걸림돌이 아니라.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았다. 그리고 작은 계획을 세웠다. 엄마의 컨디션을 지키는 선에서 주 1회 엄마표 레시피 클래스를 열기로, 서두르지 않고 하루에 한 종류만, 쉬는 시간마다 스트레칭과 휴식을 넣고 내가 모든 셋업과 정리를 맡기로 했다. 엄마 눈가에 아주 작은 빛이 돌았다. 그럼 첫 시간은 바닐라 스콘으로 하자. 밤에는 전화와 문자가 쏟아졌다. 미안했다, 오해였다, 시간을 달라 비슷한 문장들이 지쳐 보일 만큼 반복됐다. 나는 답하지 않고 수신 차단을 누르기 전에 캡처를 떠서 시간별로 정리했다. 사건 기록 폴더를 하나 만들어 CCTV 클립과 함께 묶었다. 내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기록은 내 의자를 곧게 세워주었다. 그리고 카페문 안쪽에 작은 표지판을 붙였다. 운영 방침상 직원 고객에게 위해가 되는 언행을 반복한 분께는 향후 서비스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정이 아닌 문장, 분노가 아닌 기준. 다음 날 점심 피크가 막 끝났을 때 그가 들어왔다. 나는 카운터에서 미소를 유지한 채 매뉴얼대로 말했다. 죄송합니다. 어제까지의 상황을 고려해 오늘은 주문을 받기 어렵습니다. 안내카드에 기재된 절차에 따라 기록하겠습니다. 그의 표정이 굳었다. 그냥 커피 한 잔인데. 나는 고개를 숙였다. 여기는 커피를 넘어 서로의 안심이 담기는 곳이라서요. 그 순간 옆 테이블 손님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어주었다. 여긴 사장님 방침을 따르는 게 맞습니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 나갔다. 문이 닫히자 나는 백업 버튼을 눌러 방금의 오디오로그를 저장했다. 이웃 분식집 사장님이 몰래 건넨 따뜻한 어묵 국물을 한 모금 마시니 식도의 긴장이 풀렸다. 저녁 아빠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오늘 복도소란 보고받았다. 인사팀에 사실 전달만 했고 판단은 회사 규정대로 하게 했다. 나는 고맙다고 답했다. 가족의 힘을 힘으로 쓰지 않으려던 내 다짐을 아빠도 알고 있었다. 그날 늦게 회의실 도어락에 찍힌 동선과 사내 메신저 공지가 캡처로 도착했다. 사적 모욕, 명예훼손 행위 금지, 재발시 징계. 누군가의 추락을 원하지 않지만 최소한의 선은 필요했다. 문 닫기 전 예약 알림이 떴다. 웨딩홀. 우리가 일부 예약금을 걸어둔 곳이었다. 화면에는 취소 위약금 안내가 떠 있었다.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전화를 눌렀다. 예. 당사자 간 합의 없는 일방 파혼입니다. 서류로 정리해서 전달드릴게요. 통화를 끊고 나니 손바닥에 땀이 맺혔다. 내일은 반지와 계약을 정리하는 하루가 되겠지. 나는 내일 할 일 메모에 3줄을 적었다. 반지 감정 의뢰, 웨딩홀 서류 송부, 법률 상담 위약 책임 검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은 문장을 덧붙였다. 엄마 컨디션 체크, 스콘 레시피 최종 점검. 내일의 중심을 다시 우리에게로. 그렇게 불을 끄고 셔터를 내리자 철문 너머로 밤 공기가 사뿐히 스며들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메모에 적어둔 순서를 그대로 따라갔다. 먼저 반지를 감정받았다. 매장 직원은 영수증과 계약서를 확인하더니 조심스레 말을 고르고 환불 규정을 설명했다. 사용 흔적도 없고 각인도 아직 안 들어갔네요. 수수료를 제외하고 환불 가능하세요. 카드 취소 문자에 숫자가 찍히는 걸 보자 내 안에서 오래 매달려 있던 매듭 하나가 툭 풀렸다. 우리가 될 줄 알았던 미래에서 한 조각을 떼어 오늘의 나에게로 되돌려 놓는 느낌. 밖으로 나오니 바람이 차가웠다. 나는 목도리를 한 번 더 감고 웨딩홀로 향했다. 웨딩홀 데스크의 직원은 정중했다. 일방 파혼이면 위약금 항목이 달라집니다. 다만 사유가 명확하고 증빙이 있으면 조정이 가능해요. 나는 미리 정리한 타임라인과 문자 캡처, 내용 증명 초안을 폴더에서 꺼냈다. 직원은 자료를 훑어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최소 금액으로 정리해드릴게요. 오늘 접수하면 일주일 내로 환불분이 들어갈 겁니다. 싸우지 않고도 지킬 수 있는 게 분명히 존재한다는 걸 나는 서류 위에서 배웠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동안 거울 속 내가 내게 속삭였다. 잘했어. 감정 대신 절차. 오후엔 변호사 사무실. 그는 내 폴더를 조용히 받아들고 페이지를 넘겼다. 모욕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가능성이 큽니다. 어제 카페에서의 발언은
공공장소 다수인 앞, 녹취 증인 확보, 온라인 유포 흔적은 캡처로 남겨두셨네요. 형사 고소와 별개로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죠. 접근 금지와 연락 차단 요구는 내용 증명으로 즉시. 나는 메모장에 굵은 글씨로 적었다. 사실 정리 요청. 변호사는 말끝에 웃었다. 좋은 매뉴얼이에요. 그리고 가능하면 직접 맞대응하지 마세요. 한 줄 원칙을 세워두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며 나는 그 한 줄을 휴대폰 메모 최상단에 고정했다. 허위 주장에는 법으로, 실수엔 선으로, 저녁 무렵 카페 계정 알림이 폭주했다. 익명 커뮤니티 어디에선가 꽃뱀 운운하는 글이 돌았고 누군가 우리 가게 이름까지 슬쩍 끼워 넣었다. 심장이 철렁했지만 나는 먼저 호흡을 길게 세웠다. 5박 들이쉬고 6박 멈추고 7박 내쉬고 그리고 계정 공지에 한 문장만 올렸다. 허위 사실에는 법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오늘부로 관련 자료 수집과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감정은 빼고 기준만 남겼다. 뜻밖에도 댓글에는 단골들의 메시지가 달렸다. 여기 사장님 응대 원칙적이에요. 빵 만드시는 어머님 존경, 분식집 사장님 계정도 손을 들어주었다. 이 골목 서로 봅니다. 밤에는 약속대로 엄마표 레시피 첫 수업 리허설을 했다. 엄마는 밀가루를 체에 치며 중간중간 손가락 스트레칭을 해보였다. 이렇게요. 하나, 둘, 셋. 나는 시간표 옆에 큰 글씨로 쉬는 타이밍을 적었다. 반죽이 쉬는 사이 우리는 차를 데웠다. 부엌에 고소한 냄새가 번지자 엄마의 표정이 오랜만에 환해졌다. 내가 좋아하는 일은 여전히 나를 살리는구나. 그 말이 내 심장에 따뜻하게 걸렸다. 문을 닫고 라디오 볼륨을 내리던 순간 낯선 계정으로 다이렉트 메시지가 도착했다. 그날 회의실 앞에서 하던 말 녹음했습니다. 필요하시면 도와드릴게요. 보낸 이는 아빠 회사의 한 직원이었다. 나는 손끝이 잠시 떨리는 걸 느꼈다. 두려움의 떨림이 아니라 판이 기울어지는 소리를 감지했을 때 몸이 보내오는 신호. 나는 고마움을 전하며 증거보전 절차를 안내받겠다고 답장을 보냈다. 화면을 끄고 나니 셔터 너머로 골목바람이 낮게 지나갔다. 내일 우리는 수업을 열고 서류를 접수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 싸움의 중심은 그가 아니라 우리가 지키는 삶이라는 것을. 첫 수업 날 아침 나는 휴대폰 메모 최상단의 한 줄을 다시 읽었다. 허위 주장에는 법으로, 실수엔 선으로. 먼저 해야 할 일부터 했다. 커뮤니티 운영자에게 임시조치 요청서를 보냈다. 글 주소, 캡처, 시간대, 게시자 아이디, 피해 사실을 한 줄씩 정리해 업로드했다. 자동 회신이 오고 잠시 뒤 담당자가 추가 자료를 요청했다. 나는 카페 CCTV에서 그날 장면의 스틸컷을 뽑아 첨부했다. 근거 충분. 우선 차단하겠습니다. 화면에 뜬 문장을 보자 가슴 안쪽에서 느슨해지는 소리가 났다. 감정 대신 절차 오늘도 유효했다. 경찰서 사이버팀에서는 고소장 초안에 사실관계만 간결하게 적었다.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떤 말로, 회의실 앞 발언의 녹음 파일, 카페에서의 모욕 발언 녹취, 온라인 게시물 캡처를 USB에 담았다. 담당 수사관은 내 폴더를 천천히 넘기고 말했다. 잘 정리하셨네요. 추가 연락 오면 변호사 통해 응대만 해주세요. 직접 대화는 금지. 금지. 그 단어가 내 마음의 울타리를 더 단단히 둘렀다. 나오는 길에 내용 증명도 접수했다. 허위 게시물 삭제 및 재발 방지, 접근 연락 금지, 위반 시 민형사 동시 진행, 봉투를 닫는 소리까지도 내 편이 되어주는 듯 했다. 정호, 엄마표 레시피 일기 수업. 앞치마를 고쳐매며 엄마가 웃었다. 반죽은 손의 속도보다 마음의 속도를 먼저 맞추는 거야. 우리는 수업 도입에 5, 6, 7 호흡을 넣었다. 5박 들이쉬고 6박 멈추고 7박 내쉬자 참가자들의 어깨선이 눈에 띄게 낮아졌다. 오븐에서 퍼지는 버터 향과 설탕이 녹아드는 소리, 볼에 닿는 주걱의 둥근 리듬. 엄마의 손끝이 예전보다 조금 느렸지만 대신 더 정확했다. 여기 금이 생기지 않게 반죽을 접어 올리고 숨쉬게 두는 거.
그 말이 어쩐지 내 삶에도 적용되는 지침처럼 들렸다. 쉬는 시간. 꽃집 언니가 들어와 작은 유리병에 담은 라벤더를 놓고 갔다. 빵 굽는 냄새에 어울리는 향. 골목엔 우리 편이 많았다. 오후 아빠가 몰래 들렀다. 수강생들 간식은 내가 쏜다. 영수증에 사인을 하며 아빠는 조용히 속삭였다. 사람들이 네 공지를 보고 가게를 더 믿더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신뢰는 요란하지 않게 잘한다.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다. 낯선 번호였다. 죄송합니다. 그날은 제가. 길게 이어지는 문장들. 변명과 사과 사이에 어딘가. 나는 미리 정해둔 답장을 붙여넣었다. 모든 연락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만 받습니다. 직접 연락은 중단해 주세요. 보내기 버튼을 누르고 알림을 무음으로 돌렸다. 더는 그의 말에 내 하루의 온도를 빼앗기지 않기로 했다. 저녁 무렵 아빠 회사 직원에게서 두 번째 메시지가 왔다. 회의 전 사무실에서 나눈 대화도 있었습니다. 파일을 열어보니 그가 장애를 비하하는 어휘로 누군가와 농담을 하는 음성이 담겨 있었다. 나는 짧게 감사 인사를 남기고 증거 보전 경위서를 변호사 메일로 전송했다. 사실 정리 요청 순서대로 제목을 붙여보냈다. 몇 분 뒤 회신이 도착했다. 형사 고소 보강 민사 위자료 산정에 반영하겠습니다. 내일 접수번호 공유 드릴게요. 문 닫는 시간. 라디오 볼륨을 낮추고 셔터를 반쯤 내렸다. 첫 수업을 마친 참가자 한 분이 남겨둔 쪽지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빵 반죽보다 제 마음이 먼저 부풀었어요. 고맙습니다. 나는 그 쪽지를 기록 노트 첫 페이지에 붙였다. 오늘의 온도, 따뜻함, 그리고 안심. 유리문에 비친 내 얼굴이 낯설지 않았다. 전선은 이미 바뀌어 있었다. 상대를 이기는 싸움에서 내 삶을 지키는 싸움으로 내일은 민원실에 들러 접수번호를 확인하고 두 번째 수업 준비를 하고 엄마와 레시피 카드를 정리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다시 한 줄을 읽을 것이다. 감정 대신 절차. 그러나 마음은 언제나 따뜻하게. 둘째 날 아침 구청 민원실에서 문자 한 통이 왔다. 임시조치 접수번호와 함께 추가 피해 여부 확인 예정이라는 문장이 붙어 있었다. 나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답장을 보냈다. 추가 게시물 없음 경과 공유 예정. 짧고 분명하게 카페 셔터를 올리며 오늘 체크리스트를 속으로 읊었다. 문단속, 카메라 각도, 기록 장부 업데이트, 수업 준비, 엄마 컨디션, 감정은 뒤로, 순서는 앞으로. 오픈 직후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상대 측 대리인이 합의 의사를 타진했습니다. 직접 연락 금지 원칙 유지하시고 제 쪽으로만.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네, 합의는 사실 인정과 재발 방지가 먼저면 검토하겠습니다. 입 밖으로 나간 문장이 마음의 울타리를 더 두껍게 했다. 엄마는 앞치마 끈을 조용히 묶고 내 어깨를 토닥였다. 조금 느려도 단단하게, 반죽도 인생도. 점심 무렵 일기 수강생들이 다시 들어왔다. 어제 만든 도우가 숙성되어 반짝거렸다. 나는 5, 6, 7 호흡으로 시작을 마쳤다. 5박 들이쉬고 6박 멈추고 7박 내쉬자 손끝이 부드러워졌다. 금이 보이면 접어올리고 숨을 쉬게 둬요. 내가 말하자 엄마가 살짝 웃었다. 사람 마음도 마찬가지지. 5분 유리창 너머로 반달 모양 크랙이 예쁘게 올라왔다. 골목을 지나던 분식집 사장님이 문을 열고 얼굴을 내밀었다. 오늘도 향기가 사기네. 오후에 튀김 들고 올게. 오후엔 아빠 회사에서 공문이 왔다. 직장 내 인권, 예절교육 실시 및 차별 발언 금지 규정 제안내. 아빠는 끝에 짧게 손글씨를 덧붙였다. 회사도 같이 배우겠다. 나는 메신저에 엄지 이모티콘을 보낼까 하다가 그냥 감사합니다라고만 적었다. 성급한 감정보다 꾸준한 절차가 오래 간다는 걸 요 며칠이 가르쳐줬으니까 3시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검은색 카디건을 걸친 중년 여성이 서 있었다. 그는 카운터 앞에서 깊이 인사했다. 실례합니다. 혹시 그 아이의 어머니입니다. 공기가 잠깐 멈췄다. 나는 의자를 권했다. 여자는 봉투를 내밀지 않았다. 대신 작은 메모지를 꺼내 내게 보였다. 사과를 원합니다. 변명은 아닙니다.
방법을 알려주세요. 글씨가 떨렸다. 엄마가 내 옆에 와서 물을 내어주었다. 나는 천천히 말했다. 사과는 저에게가 아니라 기록에 남겨야 합니다. 사실, 인정, 재발 방지, 공개 정정. 변호사분께 전달하시면 절차로 받겠습니다.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로서 미안합니다. 엄마가 조용히 답했다. 저도 어머니예요. 그래서 절차가 필요해요. 우리는 더 이상 말싸움을 하지 않았다. 울음 대신 문장을, 감정 대신 서류를 택했다. 여자는 오래 숙인 머리를 들어 작은 목소리로 인사하고 돌아갔다. 그 일이 지나고 고객 알림문에 포스트잇이 하나둘 붙기 시작했다. 응원합니다. 빵도 마음도 단단해요. 호흡카드 팔아주세요. 나는 계산대 옆에 오늘의 호흡카드를 비치했다. 5박 들이쉬고 6박 멈추고 7박 내쉬기. 들고 나가는 손이 많아질수록 가게 공기도 고르게 움직였다. 해질녘 변호사에게서 메일이 도착했다. 상대 측 1차 반성문 수신, 사실관계 일부 인정, 공개 정정문 초안 요청. 나는 조용히 노트를 폈다. 제목? 사실 정리 요청, 비하 발언 인정 및 사과, 이 온라인 게시물 삭제 정정, 3 접근 연락 금지 준수, 4 위반 시 즉시 법적 조치 동의. 보내기 버튼을 누르고 창밖을 봤다. 라디오에서 저녁 뉴스 시그널이 흘렀다. 오늘 해야 할 일은 끝까지 온 것 같았다. 마감 직전 엄마가 새로 짠 레시피 카드를 건넸다. 힘들 땐 단 걸 너무 많이 먹지 말고 살아있는 단맛을 먹어. 과일을 살짝 졸여 넣어. 나는 웃으며 메뉴판에 살아있는 단맛 타르트를 적었다. 그리고 기록장부 마지막 줄에 짧게 썼다. 오늘의 온도, 안심, 그리고 연습. 내일은 경찰 접수번호를 확인하고 공개 정정 초안을 검토하고 이기 모집 공지를 올릴 것이다. 나는 전등 스위치를 내리며 마음속으로 다시 한 줄을 되뇌었다. 두려움은 짧게, 호흡은 길게, 절차는 정확하게, 마음은 따뜻하게. 다음 날 오전, 변호사에게서 정정문 초안이 도착했다. 비하 표현 사용 및 사실 왜곡을 인정하며 피해자와 가족에게 사과드립니다. 온라인 게시물은 전부 삭제했고 동일 유사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한 줄씩 소리내어 읽었다. 엄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사과는 입보다 기록이 먼저지. 우리는 초안의 날짜와 채널, 공개 범위를 더 구체화해 회신했다. 회사 인트라넷 공지터기 개인 계정 게시, 72시간 고정 노출, 댓글 차단 없이. 감정은 붙이지 않았다. 요구만 분명하게 적었다. 점심 전 아빠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전사 교육 일정 확정. 오늘 오후 4시 차별 모욕 금지 재교육. 덧붙여온 사진에는 회의실 스크린에 큼지막하게 떠있는 문장이 담겨 있었다. 말은 기록이 된다. 관계는 기록으로 지킨다.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카운터 아래 칠판에 오늘의 문장을 적었다. 두려움은 짧게, 절차는 길게. 오후 수업이 시작되자 일기 수강생들이 어제보다 편한 표정으로 들어왔다. 엄마가 새 레시피를 꺼냈다. 오늘은 살아있는 단맛 타르트. 설탕을 덜고 과일을 천천히 졸여 넣자. 반죽이 손바닥에서 숨쉬듯 눌렸다 피어오를 때 나는 익숙한 리듬으로 말했다. 5박 들이쉬고 6박 멈추고 7박 내쉬어요. 창가에 걸린 라디오에서 낮은 현악이 흘렀고 골목바람이 유리종을 살짝 흔들었다. 평온이란 것이 꼭 조용한 건 아니라는 걸 배웠다. 소리들이 제자리에 있으면 그게 평온이었다. 3시 반. 가게 문이 짧게 열렸다 닫혔다. 출입금지 명단 첫머리에 있는 이름이었다. 꽃다발이 문틈으로 들어오려다 멈췄다. 나는 단번에 종이 버튼을 눌렀다. 영업 방해와 접근금지 위반으로 즉시 신고합니다. 모든 대화는 녹화 저장 중입니다. 카메라 상단의 빨간 점이 또렷하게 깜빡였다. 문 밖 발소리가 뒤로 물러나더니 사라졌다. 나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다시 반죽 앞으로 돌아왔다. 엄마가 내 어깨를 가볍게 눌렀다. 밀려온 건 밀려가고 남는 건 남는 거야. 4시. 아빠 회사에 재교육이 시작되었다는 알림이 떴다. 잠시 후 인트라넷 공지 캡처가 변호사 단톡방으로 공유됐다. 공식 사과문 게시 완료 72시간 상단 고정.
댓글에는 짧은 문장이 이어졌다. 피해자분들께 사과드립니다. 동료의 존엄을 지키겠습니다. 나는 화면을 오래 보지 않았다. 필요한 건 확인했고 나머지는 살아갈 차례였다. 5시 이기모직 공지를 올렸다. 숨뜨개 수업. 마음을 고르게 만드는 손의 리듬. 수, 금 7시, 토 2시. 예약 알림이 연달아 울렸다. 예약 이름 옆 메모에는 이런 문장들이 붙었다. 호흡 배우러 갑니다. 기록 노트 보고 싶어요. 계산대 옆 기록 노트에는 오늘도 익명의 한 줄이 추가됐다. 나는 오늘 나를 낮추는 농담에 웃지 않기로 결심했다. 해질녘 첫 타르트가 오븐에서 나왔다. 설탕을 덜었는데도 이상하게 더 달았다. 엄마가 한 조각을 잘라 내게 건네며 말했다. 천천히 졸인 단맛은 오래가. 나는 작은 접시에 포크를 얹어 창가 좌석에 놓았다. 그때 변호사에게서 마지막 확인 문자가 왔다. 접근금지 추가 위반건 경찰 접수 완료. 내일 오전에 경과 공유. 나는 확인이라고만 답했다. 더 길게 쓸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길게 남겨야 할 건 문장이 아니라 오늘의 온도였다. 마감 직전 분식집 사장님이 튀김을 한 상자 들고 들어왔다. 첫 타르트 개시 축하. 꽃집 언니가 드라이 플라워를 하나 얹었다. 가게 안에 달큰한 과일 향과 기름 온도, 말린 꽃 냄새가 겹겹이 올랐다. 나는 칠판 마지막 줄에 적었다. 오늘의 온도, 안심 더하기 단단함. 그리고 전등을 하나씩 끄며 마음속으로 복기했다. 두려움은 짧게, 호흡은 길게, 절차는 정확하게, 손놀림은 부드럽게, 내일은 더 천천히, 더 오래가게. 다음 날 아침 변호사에게서 간단한 경과가 왔다. 접근 금지 위반, 경고 후 서면 계도 완료, 재위반 시 즉시 체포. 문장을 읽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다. 나는 답장에 확인 2글자만 보냈다. 아침 햇빛이 가게 바닥을 길게 쓰다듬고 주전자 물이 끓어오르며 작은 숨을 내뿜었다. 엄마는 일찍 내려와 오븐 예열 버튼을 눌렀다. 오늘은 반죽을 조금 더 쉬게 두자. 기다림이 맛이 되기도 해. 그 말이 오늘 계획의 시작처럼 느껴졌다. 10시 이기 수업 대기자에게 순번 안내 문자를 돌렸다. 한 명이 바로 회신했다. 어제 기록 노트 읽고 울었습니다. 제 자리 남아있을까요? 나는 있습니다. 오늘의 온도는 안심 천천히 오세요. 라고 보냈다. 카운터 옆 칠판에는 오늘의 문장을 덧붙였다. 기다림은 도망이 아니라 준비다. 손뜨개 바늘을 정리하는 동안 골목 끝 분식집에서 튀김 기름 온도가 오르는 소리가 바람에 실려왔다. 평온은 이렇게 생활의 소리로 증명됐다. 점심 무렵 회사 인트라넷의 사과문 링크가 외부에도 공유되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나를 태그하려다 말고 단지 해시태그만 남겼다. 기록은 사람을 지킨다. 나는 굳이 눌러보지 않았다. 엄마가 내 눈치를 살폈다. 보고 싶으면 봐. 안 보고 싶으면 안 봐도 돼. 나는 고개를 저었다. 오늘은 반죽이랑 숨만 볼래요? 말은 가볍게 했지만 마음속 어디선가 조용히 닫히던 문 하나가 또 바깥 공기를 들였다. 2시 동네에서 플리마켓 겸 작은 모임을 하자며 이웃들이 손을 모았다. 숨뜨개 앞 인도에 접이식 테이블이 줄지어 섰고 꽃집 언니가 은은한 리스를 걸었다. 나는 가게 한켠 기록 노트를 바깥으로 옮겨두었다. 허락해 주신 문장만 옮겨 적습니다. 첫 줄을 쓴 할머니가 다시 와서 작은 메모를 붙였다. 내 손이 내 마음을 따라왔다. 지나가던 초등학생이 묻더니 빈 페이지에 천천히 적었다. 친구 놀리지 않기. 오늘부터. 엄마는 그 글을 보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단맛이 숙성되는 소리 같네. 해가 기울 즈음 아빠가 들렀다. 회사는 예정대로 재교육을 마쳤고 사내 규정이 개정된 문서를 보여주었다. 모욕, 차별 표현, 제재 강화, 사과 가이드라인 표준화, 신고 채널 단일화. 나는 종이에 모서리를 쓸어내렸다. 그가 덧붙였다. 내 이야기 덕분에 우리가 배웠다. 칭찬처럼 들렸지만 나는 고개를 깊게 숙였다. 우리가 먼저 배우면 누군가 덜 다친다. 아빠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회사 공지의 첫 문장을 바꿨어. 말은 기록이 된다 해서 사람이 먼저다로
노을빛이 가게 안쪽까지 스며들 때 엄마가 베이커리 주방에서 조심스레 케이크 한 판을 들고 나왔다. 위에는 설탕 장식 대신 얇은 실처럼 얹은 꿀 라인이 있었다. 이건 오래가는 단맛. 우리는 작게 박수를 쳤다. 손님들이 한 조각씩 맛을 보고 누군가는 눈을 감고 천천히 삼켰다. 단맛이 서두르지 않네요. 그 말이 오늘의 리뷰가 됐다. 문을 닫기 전 택배가 하나 도착했다. 반송일라는 비어 있었다. 상자 안에는 엉성하게 접은 꽃과 짧은 쪽지 한 장. 미안했습니다. 다시는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상자를 닫았다. 경찰 접수 문자를 다시 확인하고 변호사에게 사진을 보냈다. 접수된 절차대로만 가요. 스스로에게도 말했다. 두려움은 짧게, 절차는 길게. 마감 후 엄마와 나는 가계부를 하나씩 끄며 마지막 체크리스트를 훑었다. 카메라 백업, 출입 코드, 오늘의 기록 업데이트. 칠판 맨 아래 작은 칸에 오늘의 온도를 적었다. 안심 더하지 오래가는 단맛. 그리고 내일 적을 문장을 마음속으로 먼저 떠올렸다. 기적은 번개가 아니고 계획은 숨처럼 이어진다. 내일 나는 그 문장으로 마지막 한 코를 걸어 문의를 완성할 것이다. 오픈 3주차 어느 아침 나는 매장 문을 열기 전 의자를 하나 더 꺼내 문가에 놓았다. 휠체어도 유모차도 잠깐 기대고 숨 고르려는 누구라도 불편하지 않게. 엄마가 그 의자를 톡톡 두드리며 말했다. 여기 앉는 사람 오늘 하루는 덜 힘들었으면 좋겠다. 그 말이 우리 가게의 첫 인사처럼 느껴졌다. 메뉴판에는 작은 문장을 하나 더 붙였다. 누구의 속도든 괜찮습니다. 어제까지는 내 마음속에만 있던 문장이 오늘 비로소 밖으로 나왔다. 점심 전 아빠가 박스 2개를 들고 들어왔다. 하나엔 새 머그컵, 다른 하나엔 작은 명찰이 들어있었다. 오늘의 반죽 도우미, 엄마 이름 아래 얇게 새겨진 문구. 엄마는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조심스레 가슴에 달았다. 이제 숨기지 말자. 내가 말했다. 엄마가 웃었다. 그래, 이제는 굳이 숨길 게 없어. 그 말이 목구멍에서 맴돌다 가볍게 내려앉았다. 엄마가 오븐 앞에서 타이머를 맞추는 손이 안정됐다. 반죽을 숙성시키는 시간처럼 우리 집의 마음도 제 온도로 가라앉는 중이었다. 오후엔 동네 회사에서 점심 회식 대신 커피 플러시 쿠키 데이를 예약했다. 주문 담당자가 전화를 끊으며 쑥스러운 듯 말했다. 예전 좋지 않았던 얘기가 있었죠. 사장님 공지 다 읽었습니다. 오늘은 응원하러 갑니다. 박스를 채우며 나는 호흡을 길게 했다. 용서의 모양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기록과 절차가 길을 냈다. 전달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아빠 회사 건물 1층 유리문에 붙은 새 스티커가 눈에 들어왔다. 언어 존중구역? 나는 그 문장을 내 가슴에도 붙이는 기분이 들었다. 해질녘. 그는 오지 않았다. 대신 회사 공용 메일로 정식 사과문이 접수되었고 접근 금지 명령 준수 서약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변호사는 짧게 말했다. 이제 생활을 하세요. 정말 그럴 때가 됐다. 엄마가 케이크 한 조각을 잘라 내 앞에 내밀었다. 오늘 만든 건 기다림 케이크야. 반죽을 2번 쉬게 했지. 한입 베어 물자 단맛이 서둘지 않고 길게 퍼졌다. 달콤함이 혀끝에서 바로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평온도 금방 희미해지지 않기를 나는 조용히 빌었다. 마감 직전 카운터 앞에 중학생 여자아이가 서 있었다. 혹시 명찰 하나 만들 수 있어요? 학교 봉사 동아리에서 가끔 도와드리고 싶은데요. 엄마가 의자를 밀어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다. 좋지. 대신 약속 하나. 아이가 고개를 갸웃했다. 누구를 만나든 먼저 사람을 보고 말하기. 아이가 씩 웃었다. 네, 저희도 그걸 배우는 중이에요. 그 짧은 대화가 오늘 하루의 가장 긴 여운을 남겼다. 문을 닫으며 칠판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다. 우리 가게의 온도? 단단한 평온. 집으로 돌아와 불을 끄려다 나는 휴대폰을 켰다. 한 줄의 문장을 남기고 싶어졌다. 나는 오늘도 엄마의 속도로 배운다. 그 문장은 나를 뜨게 하듯 묶어주었다. 내일도 반죽을 쉬게 하고 커피를 내리고 누군가의 속도를 존중하며 하루를 쌓을 것이다. 오래전 누군가가 내게 물었다. 왜 그렇게 천천히 가? 이제는 대답할 수 있다.
그래야 무늬가 생기니까. 우리의 무늬는 오늘도 한 코 더 완성됐다.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 다음 사연에서 또 만나요. 편안한 밤 되세요.